자, 한라 IM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해서 20% 넘게 올라가죠. 22%까지 치고 올라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이거 눈치 빠르신 분이라 이 차트만 보고도 이건 어떤 섹터에 들어가겠는데 라고 감 잡는 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기자재입니다. 조선기자재 뭐 잘 아시피 뭐 조선기자재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고 오늘도 완전히 미치고 있죠.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오리엔탈 전공, 삼영엠텍. 자, 제가 조선 쪽에서 저평가주들입니다 라고 쭉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던 딱 한 번 그냥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한라 IMS 조선주고요, 저평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한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건 뭐라고 분석을 해드렸냐라고 하면 자 보시죠. 한라 IMS 이겁니다. 딱 하나. 조선주 중에서 저평가가 계속 지속 중인 종목이다. 근데 얘가 지금 모멘텀도 없고 수급도 빌빌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게 주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나머지 종목들이 다 뭐 예를 들면 다른 종목들 다 갔는데 얘 하나가 이러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앞에도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조선 쪽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얘 말고도 지금 방금 전에 그 전에 세진중공업이 있었고요, 삼영엠텍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극저평가 한참 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 거죠. 순위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얘가 두 번째로 쌉니다. 여전히 오리엔탈 전공이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싼 종목이 한라 IMS입니다. 삼영엠텍이 주가가 치고 들어가서 이제 삼영엠텍이 그전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만 오리엔탈이 최저, 삼영엠텍, 한라 IMS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던 것은 이제 순위가 바뀌었죠. 오리엔탈, 한라, 삼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저평가가 아니고요. 얘들은 아직까지 저평가예요. 자, 가서 보실까요? 맨 꼭대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1.96배 밖에 안 됩니다. 11.96배. 조선주. 네. 한라 선박 기전 유한공사. 조선. 빵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기자재 산업은 LNG 조금 전에 이제 웃기죠.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가지고 뭐 등등등등 확산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어떤 종목은 나쁘게 쓰고 어떤 종목은 좋게 쓰고 자 이제 조선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역시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 또 이렇게 개선이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죠. 자 실제 개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고 주목받을 만한 그런 뉴스나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한라 IMS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뒤진다라고 해드렸습니다. 이게 세진중공업. 그래서 뭐 저렇게 조선사와 저 특수 케이블 체인, CP스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한가 이러고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죠.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일단 넣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넣어두고 이제 이쪽 애들하고 이 종목의 비교 대상은 세진중공업은 아니고요. 코스닥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한라 IMS도 코스닥이고요. 그러니까 앞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 우리 기관의 인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닥 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고 소형주고 뚫고 넘어 들어갔네요. 소형주고 코스닥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 수급 꼬라지는 뭐예요? 이지랄들 하고 자빠졌다는 얘기죠. 그런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초로 본다 그러면 예전에 자 성광밴드 같은 종목에서도 보여드렸었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자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조선 기자재 업체를 여기다 슬쩍 갖다 집어넣게 되면요, 대표적인 조선적 기자재 성광밴드, 태광, 동성하이텍도 넣어볼까요? 동성하이텍 이게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여기 이런 때들이죠. 태광, 자 위쪽에 보면 삼성중공업 이제 조선사 중에서 느린 이런 애들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밑으로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작살나고 있죠. 네? 성광밴드고요. 이렇게 올라 들어간 데는 못 가잖아요. 여기 얘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왔거든요. 이거 이제 요게 그나마 원전 모멘텀을 탔던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원전 모멘텀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요만큼 들어왔지, 얘들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키 맞춰져서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3사 중에서 이제 가장 느리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구조 삼성중공업에서도 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21배가 나와 있는데 얘들 지금 이게 보라 이거야 이거. 마지못해,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지금 이 조선주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마지못해 붙이고 마지못해 따라가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쪽 종목들 구조에서는 그나마 이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두드러지게 시세를 보고 있는 이 삼형 엠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형 엠텍 오리엔탈 전공을 메인으로 보고 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런 거라면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 따라 들어가기 조금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따라 들어가기 조금 버겁죠. 그래서 이렇게 버거운 지점에서 이것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그래서 저렇게 버거운 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얘 싸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뒤에서 따라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올라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아래쪽에 있는 다시 한라 IMS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오늘 모자랐던 목 쭉 잡아서 치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넣어두셨다가 그래서 쟤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처지면, 애초에 세진중공업 추천을 드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자 앞쪽에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도 이 추천을 드릴 때부터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현대마린엔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형편없는 주가에 놓여져서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사라라고 세진중공업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저 아래쪽에서 추천드렸잖아요. 조선은요 통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운수 장비업체, 지금으로는 운송 장비죠. 운송 장비에는 두 개의 종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조선. 자동차도 무더기로 가죠. 자동차도 무더기로 가고 조선도 무더기로 가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경량이 더 강하냐라고 하면 조선이에요. 조선.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운수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뭔가를 실어서 나른다라는 거는 똑같은데요.
자동차하고 선박은 운송 장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수 창고에 들어가 있고 창고에 들어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조선하고 자동차는요 실어 나르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항공의 경우는 해운과 마찬가지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나릅니다. 다 만들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쪽은 저쪽에 들어가 있고 운송 창고에 들어가 있고 운송 창고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운송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운송 장비 있는 업체들이 통으로 다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가죠. 현기차가 날아가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 날아가고 다만 근데 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이제 조금 자동차 경우는 흐름이 바뀌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이게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갈라져서 이 전기차 라인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태되는 흐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반해서 이 조선 분야는 여전히 그런 게 굉장히 적죠. 아직 적어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배가 컨테이너선을 만들건 LNG선을 만들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컨테이너선에는 밸브가 필요한데 LNG선은 밸브가 필요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컨테이너선은 밸브가 필요한데 군함에는 밸브가 필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당연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통으로 가는 게 조선이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방금 전에 밸류에이션 비교해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조선 기자재 쪽이 너무 못 갔어요. 앞에 보여준 것처럼 너무 못 갔다는 얘기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중간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빼버리고 여기다 이 자리에다가 세진중공업을 넣어서 볼게요. 앞에 이제 세진중공업 추천드릴 때도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보이시죠? 세진중공업이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미쳐서 날뛰고 있는지, 왜 이제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지, 이게 차트로 보시면 바로 보이잖아요. 세진중공업이 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서. 방금 전에 보신 이게 4월달 완전히 밑으로 꼬라박아가지고 저 밑에 출발선까지로 이렇게 꼬라박았을 때 이때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가 나머지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갔어요. 이거. 그래서 현대 마린 엔진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삼형 엠텍 꼬라지 좀 보소. 그러니까 완전히 저 밑에가 있는 이 꼬라지 좀 보소. 이것을 추천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얘네들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 또 뭐 계속 갖다 넣어볼까요? 예. 현대마린 엔진은 넘어갔습니까? 지금 이래요. 이제 다 같이 조선 기자재가 이제 다 같이 올라들어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로 또 옮겨가라 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주들이 이렇게 올라들어가는데 기자재들을 하나도 못 하고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따라 올라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선 말고 조선 기자재로 가세요. 지지난해부터 조선 기자재 가세요. 이렇게 얘기들한 거예요. 그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지난주부터 조선 기자재로 가시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고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늦게 들어가도 종목이 있고요. 그 종목에서 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런 거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돼서 가고 있는지 설명 다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찾아드리고 그 종목들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빵빵 나고 미쳐버리죠. 야,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지금? 삼형엠텍 오리엔탈 전공 이게 몇 퍼센트예요? 엄청나죠? 자, 이거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냐고 이거. 오르고 들어오시면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 24명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다 찾아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테마 주택 공급 테마 딱 나오고 모듈러 나오고 그러면 저런 거 뭐 귀신같이 쫙 잡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산모기는 오늘 모듈러에다가 뭐 또 다른 것까지 두 개가 다 붙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종목 하나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리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산모기만 있는 게 아니다. 금강공업도 있다. NRB 산모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도 있다. 이런 거 다 찾아내 드리고 있잖아요. 각각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24분이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요거 못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 거 저기 갔으면 얘도 갑니다. 다음 거 그죠? 재료 나온 종목, 테마로 도는 종목, 세력 붙어가지고 당기는 종목 다 찾아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셔서 이 전문가분들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한 5분 앉아 있다가 5분 들어가서 있다가 아이 추천 종목 안 주네? 그리고 휙 나가고 전문가가 여러분 들어올 때 타이밍을 딱 기다려가지고 추천주 이렇게 들고 받치고 있다가 들어오서 받아가십시오 하고 이거 추천주 내비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좀 살펴보셔야죠. 뭐 들어오자마자 추천주 없다 그러고 휙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건 평생 돌아다녀 봐야 안 돼요. 그럼 몇 명이 있는데 여기 방에 들어가시면 많은 경우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그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이거 전문가가 이거 들고 있다가 추천 줍니다 받으세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셔서 앉아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정도. 그래서 전문가마다 특기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어떻게 거래합니다 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아예 방 제목에다가도 이렇게 갖다 박아놓고 있습니다만 재료주 매매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종목 재료 나오는 거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LNC바이오, 중국 인허가 준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찾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이게 스타일이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주도주, 재료주, 테마주, 급소, 테마, 세력주, 코인, 세력주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들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천재투자에서 방향을 다 맞춰드리잖아요. 지금은 재료 개별 중심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료주 그쪽에 그래서 어떤 테마가 지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바로 최근 같은 경우에 로봇 쪽 그렇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쪽에 테마 돌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주하고 테마주 그렇죠? 이쪽 테마주들 잘 다루는 분들 이런 데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수익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추천 종목 가지고 추천 종목 사는 거 이거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 특기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기부터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셔야 장세 성격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맞춰 들어가고요.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이제 요 중에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한 사람, 재료주 매매하는 사람 한 사람, 세력주 매매 한 사람, 급소 매매 한 사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단타라면 4사람 정도는 옆에다 이렇게 잡아 뽑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조로 각 분야별 특기 가진 사람들 이렇게 쭉 깔아 놓고 이렇게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뗄감 떼고 풀코스로 다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시장이 작년 11월 때처럼 올해 4월 때처럼 개박살 나더라도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